이강인이 30m 질주 후 덴벨레에게 준 스루 패스는 환상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덴벨레는 유난히 해결해줘야 할 상황에서 그렇지 못했다. 이 찬스에서 득점에 성공했다면 1대1 무승부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 오늘 전체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준수한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어시스트가 될 뻔한 좋은 패스가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침투하는 덴벨레 선수를 향해 준 스루 패스가 매우 좋았는데요. 마르키뉴스에게 올려준 코너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온 평점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프랑스 매체 중 한 곳은 너무 노골적이다는 생각까지 드는 경기였는데요. 프랑스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요즘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선 경기 시작 전부터 프랑스 언론의 이강인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전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한 명인 제롬 르로이는 레퀴프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 네이마르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들이 떠나고 지금 들어온 이강인, 콜로무아니 같은 선수들은 그들에 비해 2, 3류라고 하며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시작 전 선발 명단을 예상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프랑스 매체는 요즘 계속 선발로 뛰며 좋은 모습을 보이며 활약하는 이강인 선수를 대신해 다른 선수를 넣으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난주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강인 선수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하에 프랑스 매체들이 물어뜯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기는 프랑스 리그앙 16라운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릴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며 1대1로 비겼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 1위를 지켰으나 오늘 무승부로 파리 생제르맹의 9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만약 이겼다면 2위인 니스와 7점 차이까지 도망갈 수 있었으나 이 경기에서 무승부로 인해 결국 5점까지 벌리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기회 창출 이외로 3회를 기록한 덴벨레 다음으로 많은 키패스를 선보였으며 패스 성공률 88%, 드리블 성공 2회, 크로스 성공 2회, 경합 성공 8회 등 좋은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커에선 이강인에게 평점 6.8점, 품목에선 7.0을 받는 등 준수한 활약을 선보인 것으로 인정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에게 혹평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후스코드닷컴이나 품목에선 적어도 팀 내 중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는데 르 파리지엔 같은 경우 이강인에 단 3점을 주었는데요. 이는 선수들 중 최저점인 점수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에 비해 덴벨레는 슈팅 기회를 2개나 날려버리고 유효 슈팅마저 없었지만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6점을 선사하며 제 역할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은 경기에서 벗어났으며 완전히 실패했다. 긍정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모두 애매한 활약들이라며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며 유난히 프랑스 매체들만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모습이 보일지 이제는 궁금할 정도입니다. 분명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분명 올 시즌 초반에는 국가대표 차출 등 부진하는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선수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특정 포지션에만 국한된 게 아닌 오른쪽 윙부터 왼쪽, 미드필더 등 공격진의 넓은 포지션을 두루 소화하며 그의 축구 실력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습니다. 전반 1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2명의 수비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패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재치있게 꺾어서 패스를 줬고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파리의 에이스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전반 20분엔 결정적인 장면이 눈에 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수비 진영에서 볼을 받은 이강인 선수는 앞에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였는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손흥민 선수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이강인 선수의 가속에 놀란 릴 선수들은 따라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윽고 이강인 선수는 우측에 있는 덴벨레를 확인하고 공간에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덴벨레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득점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의 슛! 하지만 덴벨레의 슈팅은 아쉽게도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빠른 판단과 더불어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는 속도 등이 돋보이는 좋은 플레이가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 26분경 이강인 선수의 센스 있는 침투 패스가 나왔는데요. 바르콜라는 나오는 이강인 선수를 주고 공간으로 침투했습니다. 침투할 생각은 좋았으나 나오는 이강인 선수를 고려하지 않은 패스를 주었습니다. 정면으로 나오는 이강인 선수에게 더 바깥쪽으로 패스를 해 패스하기 어려운 각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각도에서 바르콜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방심한 수비들 또한 뒤늦게 따라가며 순식간에 릴레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선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출전했는데 왼쪽 윙인 바르콜라 선수의 잦은 패스 미스로 이강인과의 호흡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르콜라의 미스로 볼터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강인은 대신 강도 높은 압박을 보이며 수비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40분에도 중앙에서 볼을 잡은 이강인은 좋은 전진 패스를 보였습니다. 빠르게 뛰는 덴벨레의 공간에 깔끔한 스루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침투를 미리 예측한 수비수가 먼저 발을 댔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평소 헤딩을 잘하기로 소문난 마르키뉴스가 헤딩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크로스의 좋은 헤딩이었으나
아쉽게도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이번 경기뿐 아니라 이강인에 대해서 유난히 박한 평가를 내리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화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강인에게 특히 가혹한 평가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했으며 좋은 패스들로 공격 찬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지 언론 중 하나인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코너킥을 책임지며 공격에 적극 가담한다. 덴벨레와의 호흡이 좋아 덴벨레의 모든 슈팅은 이강인에게서 출발한다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력지인 레키프는 평점 5점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나 팀 내에서는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으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 또한 골키퍼인 테나스와 수비수인 다닐로 페레이라가 받은 6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경기 내용이나 그의 기록을 봐서는 절대 중간이면 중간이지 최저점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지만 그럼에도 최저점을 주는 것은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다분하게 보였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강인의 인기는 상상 초월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 소속 유력기자 파브리스 호킨스는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유니폼 중에선 선두로 이강인이 달리고 있다고 인터뷰하며 이강인의 합류가 아직 한 시즌도 안 되었지만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 또한 이강인은 슈퍼스타라고 인정하며 그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가 되어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뒤를 이을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차세대 아시아 대표 스타라는 평가까지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 한 시즌이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활약과 더불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강인 선수를 프랑스 언론들이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은 덴벨레에게 두 차례나 득점에 가까운 스루 패스를 선보였는데 덴벨레가 놓치면서 이강인의 패스들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 엿보이기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게 마땅한 팀이지만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그리고 오늘 일과의 무승부 프랑스 매체에선 일부러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공격은 은바페로 통하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은 결국 다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결국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자 스스로 단점이 되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주는 패스의 종착점은 은바페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은 덜 위험한 측면보다 은바페를 미리 마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은바페에게 오는 볼을 미리 차단할 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또한 쉽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경기가 계속되고 이러한 경기들에서 은바페마저 부진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오히려 유럽 상위 레벨이 아닌 팀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 점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경기를 보면서 경기를 지배했다 할 정도로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경험이 적은 바르콜라 선수의 패스미스가 너무 많았으며 그걸 파악한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지능이 높은 선수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평가는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까지 굿모닝 풋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